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 신뢰, 여러분은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믿음과 신뢰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안보에는 좌파, 우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대화 가능 시한이라고 정했던 2019년 12월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는 김정은의 말을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 대변인, 친북 성향, 대북 정책 실패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2019년 신년사를 시작으로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계속되는 도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남측이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에는 올해 안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내년에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북 관계에 있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안보의 최중심에 있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11월 4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란 어떤 형태로든 도발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결국 도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한 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무기 양산체제를 가동하거나 ICBM 발사, 신형 잠수함을 이용해 SLBM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극도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1월 6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발제에서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실무 협상 국면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떨어져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 성과보다는 대화 국면 지속을 위한 협상이 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형성된 균형점은 현재의 상황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고착됐고, 비관적이게도 현재의 균형점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정이지만 현재의 균형점을 지속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측면에서 그의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 내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놓고 양측의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분석 중이며, 현 단계에서 실무협상의 진전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향후 협상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이유도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실무협상에서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한 창조적 해법은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 합의하게 되면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로드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최종 상태에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선제적인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하노이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것이고, 미국에서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북한의 협상 대표가 제재 완화를 얻어내야 한다는 임무 외에는 어떠한 협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기에 북한의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많은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연내에 다시금 미북 실무회담이 열리기도 어렵고 설사 열리더라도 특별한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달라 보이는데요. 11월 4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김정은이 12월 미북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11월 중이나 늦어도 1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지만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목표라는 합리적 추측일 뿐 협상 시기를 정해놓은 건 전혀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실무 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번 만나 본격적으로 협의할 시기가 된 데다가 김정은이 여러 차례 협상 가능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라고 통보했고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쌍방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절충을 위해 늦어도 12월 초까진 만날 것으로 예상 보고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끼워주지도 않는 대화의 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을 가장 최근접에서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고위급 참모직들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능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의 요지는 청와대와 국정원장의 엇갈린 평가 때문입니다. 11월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훈 1차장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마치 사실을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 군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움을 보여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북한은 2017년 ICBM인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 당시 이동식 발사대의 사진을 공개한 전력이 있는데 국가안보실장의 이번 발언이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동식 발사대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ICBM을 땅에 내려놓은 뒤 발사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ICBM이 발사돼야 진정한 이동식 발사대라는 게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유사시 이동식 발사대를 선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이동식 발사대를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는 정찰이 정말 중요한데 이미 대한민국 군의 정찰 능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10월 8일 김영한 국방정보본부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현재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현재 ICBM급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싣고 일정한 지점의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면서 과거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 최근 이동식 발사대에 문제가 있는지 발사 장소에 가서는 지지대에 올려놓고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 책임자들은 고위 참모직들의 다른 평가와 시각은 정책 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실장인지 북한 안보실장인지 묻고 싶었다면서 어제 국가정보원 국감과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정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낱낱이 알 수 있었고 정 실장의 위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정 실장은 더 이상 안보실장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기에 당장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월 6일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강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절절한 함성을 들었으며 국민 염원과 명령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들과 정치적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장의 민심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것이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난 10월 국민항쟁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켰던 대한민국을 지키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시대적 명령을 내려줬고 자유한국당 책임이며 자유우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고 여기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기에 무능과 오만, 비리로 점철된 문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인재 영입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한교안 대표의 이번 계획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유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